최적 건강을 위한 노력,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을 위한 최고의 혁명. 당신은 암, 심장병, 치매 혹은 기타 다른 만성질환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막대한 돈을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늙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최적 건강관리 혁명에 동참한다면 말이다. 삶에 활력을 더하고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 몇 살인지도 중요치 않다. 당신이 이 혁명에 얼마나 헌신하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아이 때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혁명에 동참해 왔다면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겠지만 지금 참여한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다. 최적 건강관리 혁명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으며 더 활력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안다. 정말 잘 알고 있다. 건강, 의료업계의 수많은 사기꾼, 돌팔이 의사, 광고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고자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하루에 단 60초만 투자하면 식스팩 복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저렴한 운동기구로 말이에요. 피트니스 혁명. 한여름 태양 아래에서 버터가 녹듯 이 작은 알약 하나로 수십 킬로그램의 지방을 녹여 없앨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손상될 확률은 극히 적으니 안심하세요. 살 빼기 혁명. 둘째 주 목요일에는 주황색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나머지 요일에는 돼지처럼 맘껏 먹어도 되는 특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영양혁명. 그러나 진짜 혁명은 속임수나 즉효약이나 단기간 유행하는 기법이 아니다. 진짜 혁명은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시작된다. 이해하면 굳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남은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최적 건강관리 혁명은 진실이다. 이 혁명은 현대 사회에서 주된 사망 원인으로 손꼽히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삶의 방식을 깨우치게 한다. 이 혁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많은 돈이나 시간이 들지도 않는다. 복잡한 계획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삶이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어도 부담 없이 이 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 이 혁명은 스트레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덜어주며 한 번에 하나씩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평화로운 혁명이다. 또한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다. 이 혁명은 과학 문헌들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우리 연구소로 찾아온 1만 5천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서 얻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지금의 생활 방식을 박차고 벗어난다면 최상의 건강, 즉 최적 건강에 이르는 길은 각 단계를 실천할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여정이다. 당신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건강해지고 힘과 활동량이 커진다. 또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자유,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 등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조기 노화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건강과 관련한 각종 유행 기법을 따르다 낙담한 일이 있거나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서로 모순되는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워한 적이 있어서 최저건강관리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자신한다. 이 혁명은 당신을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혼란을 없애고 사람들의 주머니만 가볍게 만드는 잘못된 건강 문화를 깨뜨려 줄 것이다. 혁명이라고? 혹시 또 다른 유행 아냐? 나는 20년 넘게 예방의학이라는 의학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그 덕분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갇혀있는 함정에서 벗어나 다방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나는 그 함정을 ICD-9 코드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보험회사는 의사들이 이 질병 분류 목록에 포함된 질병을 치료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통계 자료를 분류하고 목록으로 작성할 때 비슷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ICD-9은 매우 유용한 보고 체계다. 그러나 진단 코드에 근거한 치료 행위에만 대가를 지불하는 관습은 의료 종사자들이 예방보다는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의사가 질병을 예방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질병 치료에만 전념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화재에 대비해 불에 잘 타지 않게끔 건축하는 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소방에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에게는 책을 읽고 교육받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예방과 관련한 수많은 문헌을 읽기보다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보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응급실과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한 몇 년 동안 내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곤 환자들에게 체중을 감량하라고 말하거나 고지혈증 약인 리피톨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였다.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수단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다. 이 책은 그 모든 좌절의 세월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요즘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예방적 검사인데 이러한 검사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나는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한 방대한 문헌을 읽고 공부할 시간도 갖게 되었다. 나는 결코 의사들의 청렴함이나 윤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ICD-9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었기에 의사들이 느끼는 좌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 목표 중 하나는 의사들이 이 함정을 깨고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의사들만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적건강관리 혁명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신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원했을 것이나 단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을 뿐이다. 잘못된 생각, 믿음, 생활 간습으로 인해 당신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길로 이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껏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것이다. 이름뿐인 예방이 아닌 진정한 예방을 통해 최적 건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것이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뉴트리지노믹스, 영양 유전체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포함해 많은 학문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제시할 것이다.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전 세계적 혁명.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온 시간 대부분 건강은 운명의 문제였다. 아플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장수할 수도 있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많은 기술들에 둘러싸여 있다. 최적 건강을 성취한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과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그 요인들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200년 전, 100년 전, 심지어 50년 전의 사람들을 질병에 걸리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은 오늘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문명 발전의 역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서양의 의학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놀라운 과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점점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들보다 비만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기아로 죽는 사람들보다 정크푸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나 비만은 모두 잘못된 영양 상태, 즉 영양 결핍의 한 형태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너무 일찍 앗아가고 있다. 물론 비만으로 인한 죽음이 기아로 인한 죽음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제2형 당뇨병이라는 역병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4배로 늘어났으며 다른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도 2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상당히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우리는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 현대의 질병. 20세기 초 심장병과 암은 주요 사망 원인 목록에서 오늘날처럼 순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진행된 산업화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심장병과 암의 증가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산업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시스템의 자동화로 직장에서, 집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운동량과 칼로리 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자연 방목으로 얻은 고기와 식물성 식품 대신 산업화된 수단을 이용해 생산한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었다.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을 많이 먹게 되었다. 영화에서는 원시인들을 물소, 영양, 야생 매머드 등을 포식하는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현대인들이 고기를 상당히 즐겨 먹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식습관이 육식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상당히 최근까지도 인류의 식습관은 채식 중심이었다. 특히 인류가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몇천 년 동안은 더욱 그러했다. 전 역사를 통틀어 고기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다. 고대 왕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숫자로 자신의 세력과 부를 과시했다. 부유한 이들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며 평민과 가난한 이들은 주로 채식을 했다. 부자들도 항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런던의 빅피터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공식적으로 폐하의 왕궁이자 요새로 불린 런던탑의 형식적인 위병이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그들은 경비병이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비프 이터스, 즉 쇠고기를 먹는 이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왕에게 급료로
쇠고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에는 그들이 고기로 받은 급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다른 설에 따르면 그들은 쇠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통풍을 앓았다고 한다. 통풍은 관절 내에 요산 결정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증이다. 요산은 퓨린을 대사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비피터 혹은 그와 비슷한 증상을 앓는 이들은 퓨린 중 대부분을 고기에서 섭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부자병이라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학, 공중보건, 농업, 식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염병과 영양실조가 주요 사망 원인에서 제외되고 그 자리를 심장병과 암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원인으로든 죽게 되어 있고 노화는 몇 가지 종류의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각종 오염물질과 식습관, 몸을 상하게 하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 질병들의 발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험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암과 심장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 요인이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생활습관이나 생물학적 특성을 말한다. 이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상세히 다룰 것이다. 산업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도 세계적인 질병이 되었다. 심장병과 암은 거의 모든 산업사회에서 사망 원인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몇몇 나라의 보건당국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구분하고 있으나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질환으로 그들을 합쳐서 본다면 심혈관 질환은 모든 산업국가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다. 미국인들 중 22%는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만성질환이 증가한 추세는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심장질환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자료들은 제2형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6가지. 심장질환, 뇌졸중, 암, 만성폐쇄성 질환, 당뇨병,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먼 나라이며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다르지만 지난 세기 동안 만성질환이 증가한 추세는 비슷하다. 다음 도표는 일본 보건성에서 조사한 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도표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만성질환 유형은 그들의 생활습관과 함께 급속히 변화했다. 심장병과 암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통계 자료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통계 자료에서 나타난 양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유일한 차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1980년대,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모든 지역과 문화권의 전통의학들은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 학자들, 그리고 일반인 모두 이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다.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기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이 확산되다 보니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강관리법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은 유행을 쫓는 데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만약 세계 어딘가에서 반짝하고 유행하는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에서 먼저 시도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을 하룻밤 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리스 신이나 여신처럼 변신시켜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을 담은 책, 비디오, 치료법, 기구,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의사들, 학자들, 그리고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 끝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 없이 이러한 근거 없는 건강관리법에 많은 돈을 헛되이 사용한다. 그런 것을 보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과학을 위장한 꿀꿀이 죽이다. 그런데 사기치는 장사꾼은 말쑥한 전문가로 보여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채기는 힘들다.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건강에 관한 과학적 배경 지식과 의료 지식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가 최적 건강을 얻기 위해 물리쳐야 하는 적은 만성질환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건강 장사꾼들 역시 적이다. 그들을 피하는 것이 우리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적 건강 관리 혁명의 리더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의료 사기를 파헤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건강을 얻게 해준다며 망병통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팁을 제공할 것이다. 반짝 유행 건강 정보 바로잡기. 고지방식 다이어트 1. 지금은 그 여세를 잃긴 했지만 잠시 인기를 끌던 한 다이어트 방법은 고지방식으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식사요법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미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5가지 암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고지방식 다이어트는 훌륭한 천연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인류의 재앙으로 여기는 반면 발암물질이 되는 고도로 산화된 지방 섭취를 조장했다. 이 식사요법은 심하게 말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니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 것과 같다. 물론 탄수화물을 함유한 음식 중에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인간은 탄수화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탄수화물은 인체 엔진의 연료다. 이는 단편적인 과학 지식을 기초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다. 큰 그림 그리기. 대부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중 몇몇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접근했으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양의학 의료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옳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종종 서양 과학이 이뤄낸 진보와 통합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의 전통이나 영향력의 한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의 문제점은 5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최적 건강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우리가 용기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만 말해둔다. 만성질환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문제는 하룻밤 만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하룻밤 만에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점점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건강 문제의 성숙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맞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는 나와 같은 의학자들이 걱정할 문제다. 당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승리한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게임에서 적들 중 몇몇은 쉽게 발견하고 쉽게 피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적들은 은밀하게 존재하며 당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공격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필승 전략이 있다. 대부분의 건강관리법의 중요한 문제점은 진짜 예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심장병, 암, 당뇨병의 위험 요인과 비만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한 치료는 때로는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내가 속한 연구소에서는 심장질환의 15가지 위험 요인과 암의 16가지 위험 요인을 고객들에게 가르친다. 위험 요인이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생활습관이나 생물학적 특성을 말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의 공통된 위험 요인까지 알고 있는 이들은 정말 극소수다. 위험 요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성질환을 방어할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위험 요인들은 예방할 수 있으며 최적건강관리 혁명의 거의 모든 단계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나의 핵심 전략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줄이거나 없애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나는 당신이 이 게임에서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신은 이 책에 제시된 모든 지침을 완벽하게 실행할 필요는 없다.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가면 된다. 한 단계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지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단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생활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최적 건강을 달성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신이 위험 요인들과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 장에서 이 질문에 답할 것이다. 이 책을 활용하는 법. 대부분의 옛 건강관리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과 비만을 비롯해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아주 일관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의학 논문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당신이 이 개념과 과학계에서 달성한 몇몇 새로운 진전을 이해한다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한결 더 쉬워질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위대하고 새로운 통찰을 나누고 싶고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과학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할 것인데 부디 겁먹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이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은 최적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분량에 놀라 1에서 11장을 모두 건너뛰고 결론을 집약해 놓은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단순히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만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바란다. 이 책을 추리소설이라 생각하라. 만약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결론만 받아들인다면 그 결론은 당신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과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독자들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880여 개에 이르는 참고 문헌을 살펴보라. 나는 다수의 식품 업체가 좋아하지 않을 입장, 즉 그 업체들이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사실에 의구심을 품은 독자들 역시 참고 문헌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당신은 내 결론이 일관적이며 과학적으로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0에서 300년 전에 세계는 건강에 대해 무지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 많은 것이 거짓이거나 서로 모순된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열망하는 것은 내가 지난 22년 동안 예방의학자로서 동료들과 함께 진료하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검진하며 얻은 지식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그 지식을 당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가끔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내놓은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반짝 유행과 거짓 정보를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줄 것이다. 편협한 시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단계를 바르게 밟아 나간다면 당신은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더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찾는다면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라. 주의 깊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자. 그렇게 최적 건강 관리 혁명에 동참하자.